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76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달해제가 현충사에서 거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됐지만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기 위한 발걸음은 이어졌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지사가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힌 가운데 지지자들의 출마 촉구 선언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 무산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산과 천안이 충남도의 시군별 위임사무 수행평가에서 나란히 시부문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산 지역 카드형 상품권인 아산카드가 다음 달 3일 출시됩니다. 발행 규모는 150억 원으로 10% 할인 판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76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달해제가 아산 현충사에서 거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됐지만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기 위한 발걸음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도포를 입은 제관들이 이순신 장군 영정 앞에서 예를 갖추고 헌화와 제배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의 뜻을 기려봅니다. 이순신 장군 탄신 476주년을 기념하는 달해제가 현충사에서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 충무공의 우국충정과 애민정신의 뜻을 기억하며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코로나19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습니다. 충무공이 몸소 보여주셨던 이기에 굴하지 않는 인내력과 단결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는 간소화됐지만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기 위한 국민들의 발걸음은 이어졌습니다. 그 12척 배만으로도 일본 군들을 다 이겼는데 그런 용감함? 그런 거를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용감하신 영웅인데 지금은 현충사도 잘 안 오고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토랑 현충사의 청년들이 더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이순신 장군 탄신일을 전후로 열리던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는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올해는 사흘간 현충사와 온양 온천역 일원에서 열리며 백의 종군길 걷기와 온천 물총 대첩 등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지사가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힌 가운데 대선 출마의 명분이 될 지지자들의 출마 촉구 선언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 지사는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줄곧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단 충남도민 여러분께서 요청을 해주신다면 이런 준비 과정을 넘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결단을 내린다면 시간이 많지 않죠. 예비 경선이 아마 6월 말에 있을 예정일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일본 오염수 방출 문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 표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타 지역 정치인들과의 물밑 접촉 등 광폭 행보로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 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양 지사와의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그간 도민의 명령에 따르겠다던 양 지사의 발언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29일 오전 도내 체육계 인사들에 이어 민주당 소속 기초위원들의 지지 선언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양 지사 측근들에 따르면 도내 시군위원 90여 명은 이미 양 지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다음 달 6일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양 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시기는 다음 달 10일쯤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양 지사가 원한 사수를 위해 삭발 단식 투쟁을 벌였던 세종시가 유력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과 천안이 충남도의 시군별 위임사무 수행평가에서 나란히 시부문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위임사무 수행평가는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한 전년도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량과 정성 부문을 시와 군으로 나눠 실시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시 부문에선 보령시가, 군 부문에선 서천군이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1위부터 3위에 오른 시군에는 2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 무산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성명을 통해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설득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의원도 있었다며 국회법 처리를 발목 잡은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민주당 의원 5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돼 있다며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온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후한무치의 극치라고 전했습니다. 세종시가 현재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 14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472명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요청했으며 거래소로부터 통보되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자산 내각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청 민원동 앞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천안 지역 18개 농가가 격주로 참여하며 채소와 과일, 버섯 등 지역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아산 지역 카드형 상품권인 아산카드가 다음 달 3일 출시됩니다. 아산카드는 지류 상품권의 관리상 어려움과 반드시 스마트폰을 이용해야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매는 다음 달 3일부터 농협이나 우체국 각 지점에서 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액은 지류와 모바일, 카드를 합산해 월 70만 원입니다. 한편 아산카드 발행액은 150억 원으로 10% 할인 판매됩니다. 아산시가 자치분권대학 아산캠퍼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치분권대학 아산캠퍼스는 지방자치 37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의 과제를 살펴보는 교육과정으로 한 강의당 20분 정도의 18개 강의로 구성됐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5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은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아산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5월 14일까지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충남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9개 직렬에 183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총 2,194명의 응시생이 몰렸습니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 13.2대 1, 보건 16대 1, 식품위생 14대 1 등이며 여성 지원자가 64.4%로 남성보다 더 많았습니다. 필기시험은 오는 6월 5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세종시 청년센터 새청나래가 청년 종합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는 사회적 인식이나 상담 비용 등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심리나 진로, 학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은 전문 상담사를 연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화상 방식으로 1인당 최대 5차례까지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청년 종합 상담소를 검색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산 옹기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의 민간 운영업체가 매번 중도의 운영을 포기하면서 휴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결국 운영 방식을 공공위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옹기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입니다. 위탁 민간업체가 파산하면서 3개월이 넘도록 휴관 중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을 진행했지만 업체 4곳 중 3곳이나 중도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그때마다 운영이 중단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산시가 옹기 발효 음식 전시체험관을 민간 위탁에서 공공 위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체험관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성과 전문성 등 10가지 지표별 평가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9개 지표에서 강점을 보이는 공공위탁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아산시는 그동안 수탁업체의 운영 포기로 운영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운영이 중간에 계속해서 중단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 이 운영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공공위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규 위탁자는 아산문화재단으로 내년까지 운영을 맡게 됩니다. 아산시는 5월 중 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인력 채용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전시관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에 대한 해체 결정을 내린 지 정확히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체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또 반대하는 목소리로 나뉘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 세종보, 물을 가두는 시멘트 구조물 위에서 맑은 강의 모습이 그려진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충청 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모여 보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금강보 처리 방안을 확정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이행은커녕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년간의 지역 여건 고려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한 만큼 조속히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좀 이 금강을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 보 해체를 통해서 강을 강답게 만드는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지역에선 여전히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세종보를 서둘러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세종보는 애시당초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 물관리 차원에서 건설된 것으로 4대강 사업관 기본 배경부터가 다르다며 해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를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해체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예견됐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실행 계획은 없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그 책임을 선언만 했지 결국은 지역으로 그래서 갈등을 부추기는 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세종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의 성과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단서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세종시장님께서 이걸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아직까지 답이 없으니 여쭤본다라고 공개 질의를 했는데 여전히 어떤 저는 답변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에서 금강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16개 민간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과 안전한 보호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아산 충무병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법률사무소 정립이 자문 변호기관으로 참여하면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일원화된 의료와 법률 지원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올해 1월 1일 아동학대 전담부서인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보호 조치, 재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에서 지난 1월부터 4월 15일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120여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약 2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보이스피싱 유형은 대출 사기가 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사기관 사칭이 13%, 지인 사칭이 8% 순이었습니다. 이에 아산경찰서와 아산시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은 협약을 맺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천안시가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장동순 센터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장동순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천안시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센터장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천안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는 민간 당사자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행정이라는 큰 축에 두 개의 주체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도 많이 있고 기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일들을 좀 잘해보겠다는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또 부담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사실 우리 시민들이 아직 우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지원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발굴하고 또 육성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잘 안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안정감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지원기관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실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기초부터 해서 나중에 완성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을 지원해 나가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조금 알기 쉽게 더 설명 좀 해주시죠. 큰 틀에서 첫 번째는 민간이 같이 협치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내는 전략 과제에서 현재도 민간이 같이 논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부문위원회로 정책위원회나 기금조성위원회 같은 걸 좀 두려고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컨퍼런스를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사회적 경제의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고 잘 할 수 있게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략 과제로는 네트워크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제들을 공동이 같이 해결하는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같이 모여서 지역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 과제로서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판로를 좀 지원하는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물품과 상품들이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상호 간에 지역 안에서 그 서로 구매와 유통, 판매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상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시, 판매 이런 사업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말씀 듣다 보니까 천사와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천사가 찾아가는 설립 상담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부분이 귀에 쏙 들어오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지역에서, 그러니까 기초 단위 천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이분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이제 참여를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 과정에서 직접 찾아가서 설립을 돕고 컨설팅하는 과정을 좀 만들어보는 사업이고요. 그런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 경제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일에 대해서 좀 하고 싶다 할 때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될까요? 가까이에 지금 쌍용동에 천안시 사회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대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번호 누르시고 417-0300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는데,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보통 자주 쓰는 포털 사이트에서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뜨게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걸 보시고 찾아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초대 센터장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다른 양극화의,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나 뭐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 아니면 청년 문제, 아니면 노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인식들이 좀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기업 활동을 한번 해봐야지, 또는 아니면 저런 기업들을 한번 지원해 봐야지 라는 약간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꿈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뭐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는 것보다는 상호 보완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그런 역할을 더 기대해 보고요. 자,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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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중국 홍커우공원 의거 89주년을 기념해 특별 체험 코너를 운영합니다. 특별 코너에서는 윤봉길 의사가 남긴 한인애국단 선서문과 사진 등을 활용해 자신의 이름이 담긴 선서문을 제작하거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천안 지역 복지기관과 단체 4곳이 천안형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남도청 근대 5종팀이 제40회 전국 근대 5종 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4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드물게 도래하는 나그네 새로 알려진 장다리 물대새 한 쌍이 세종수목원 습지원에서 발견됐습니다. 분홍빛의 긴 다리를 가진 이 새는 성체의 길이가 약 37cm에 이르며 주로 해안 지방의 습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흐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비말 차단용이 아닌 KF80등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천안 9도, 세종 11도, 아산 1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세 지역 모두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고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내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생활지수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